성폭력 범죄와 성폭력과 범죄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지금 미투 운동이 한참인데 아무래도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게 고민해 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히 성폭력이라는 그 개념은 성을 매개로 유형과 무형의 강제력 행사입니다. 강제력. 강제로 상대방이 원치 않는데 폭행을 하는 거죠. 동성 간에 특히 그 조성호 사건 아시죠? 함께 동거하는 남자에게 성을 팔고 90만 원의 돈을 받기로 하고 어떤 그런 문제가 폭발이 되어서 거주하는 동성 남자를 죽이고 사체를 절단해서 대부도에 버렸던 조성호 사건. 어느 일방에 성적인 자기 결정을 침해한다. 자기 결정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나에 관계된 성적인 것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내 성적 결정권을 상대방이 강제로 침해하는 거죠. 글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기본권적인 문제인데 우리 사회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위, 의사에 반한다.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인데 특히 우리가 그 쉽게 폭력을 당한 게 언어입니다. 언어. 이러한 언어적인 폭력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은 말 한마디가 정말 중요할 때입니다. 자, 성폭력 유형 중에 연쇄 강간이 있습니다. 연쇄적으로 강간한다. 즉 연쇄적으로 2건 이상의 강간을 저지를 거예요. 2건. 무서운 일이죠. 그 강간의 종류 보면 사이코패스의 강간, 반사회성을 가진 사이코패스의 강간, 또 변태 성욕자형 강간. 특히 이 변태 성욕자의 강간은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납치, 감금, 살인도 이어지고 있죠. 또한 연쇄살인자에 대한 강간, 강간의 목적으로 사람을 강간하고서 사람을 죽이는 거죠. 연쇄살인자는 약간 환타스틱, 환상을 가지고 범행을 저지르고 치밀하게 들어갑니다. 또 하나, 우리가 그 정신 그 이상 증세에서 배웠죠? 방화범, 방화광, 절도광. 하나만 저지르면 모르는데 강간하고 불을 지려 죽이거나 절도의 목적으로 들어가서 강간을 하거나, 그죠? 음락, 강간하면서 즐기면서 강간하는 거죠. 살인하면서 강간하는 거죠. 이 자체가 하나의 즐거움으로 표현하는 거죠. 음락, 음탕하게 즐기고 죽이는 것, 음락, 강간. 이런 심각한 아동 성폭력범에 의한 강간 많이 있죠, 그죠? 이 연쇄 강간 눈여겨볼 만합니다. 그 다음에 성폭력의 유형 중에 남성성, 남성의 어떤 그 호르몬, 내가 남자다, 이거를 확인시키기 위해서 강간하는 경우도 있죠. 폭력의 유형 중에 내가 남자란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굳이 남자면 남자인 거를 보여줄 필요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남자답지 못하거나 남자로 이해와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남자임을 보이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여성에게 자신이 남성임을 과시하기 위해서 강간을 하는 거죠. 특히 이들의 외모로 보니까 너무 외모나 체격에서
남성다움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왜소합니다. 왜소. 그러니까 내가 남자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하겠죠. 또 하나, 비이기적인 강간범. 이상하죠, 표현이? 이기적이지 않다. 그죠? 강간범은 좀 이기적이지 않나요? 근데 비이기적이다. 한번 볼까요? 더글라스와 올 세이커는 남성성을 재확인시켜준 것 중에 성폭력범을 비이기적인 강간범이다. 즉 반전이죠, 반전. 여성을 욕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내가 배려한다. 내가 너를 봐주고 있는 거야. 상대방에게 잔인한 강간, 고통을 주면서 내가 너를 배려하고 있는 거야. 정말 어렵죠, 표현하기가. 비이기적인 강간범. 글쎄요. 이거를 제가 볼 때는 강간은 강간인데 뭔가 착각하는 강간? 베푼다. 자기 스스로 이기적이지 않다라고 여기다 아마 이걸 표현한 게 좋을 것 같아요. 스스로 이기적이지 않다. 스스로 아니다. 스스로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비이기적인 강간범. 그 표현이 좀 정확한 거 같죠, 그죠? 표현이. 자, 사이코패스형도 있죠. 사이코패스. 반사회적 성격 장애. 공감 능력이 없다. 그러면 강간하고 공감 능력이 없으니까 고통을 주겠죠. 그죠? DSM-4가 포로 분석하는 반사회적 성격 장애인데 다른 사람에게 권리를 무시하고 침해하는 광범위합니다. 광범위. 또 법규를 자주 위반하여 자신의 이익이나 쾌락을 얻기 위해 거짓말을 반복합니다. 충동적이며 자주 폭력을 행사합니다. 반사회적 성격 장애. 참 무서운 어떤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어떤 유형이기도 합니다. 솔직히. 같은 내용인데요. 사이코패스요. 이 같은 내용인데 많은 반사회적 성격 장애를 갖고 있죠. 미국 FBI 행동과학연구소에서는 연쇄 강간한 후에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계속. 강간 후에 죽이고 강간 후에 죽이고 이런 연쇄살인범. 여기에는 많은 사이코패스가 많다. 치밀합니다. 잘 안 잡힙니다. 강간 충동형 범죄. 강간 충동. 강간에 대한 뭔가를 강간하고 싶다는 충동이 자꾸 올라오는 거죠. 즉 충동 조절 장애가 있다고 봐야죠. 집요할 정도로 섹스에 몰입해 있죠. 즉 섹스를 하지 않으면 뭔가 불안하고 의미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섹스에 몰입하는 그런 섹스의 강간에 너무 몰입해 있다 보니까 충동이 자꾸 일어나는 거죠. 강간 충동형. 나이트는 이거를 성적인 강간범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조절 장애, 성적인 조절 장애가 갖고 있다면 이런 것들은 간헐적인 쉬지 않고
폭발적인 장애라고 봅니다. 쉬지 않고 섹스를 해야 되고 공격하고 폭발적인 장애가 있고요. 어떻게 그 내용을 보면 병적인 도박도 있고 병적인 방화, 절도 이런 광이 있겠죠. 또 분류되지 않은 충동 조절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강간 충동형은 우리가 볼 때 어떤 조절이 안 된다. 조절이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런 그 조절 장애 때문에 지금 강간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특히 오늘 사회는 오늘날 이 조절에 참 약한 것 같아요. 충동에 대해서 어느 조절을 하고 자제해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 약하다 생각을 합니다. 자, 분노 치환형 범죄, 분노 치환형. 자, 대체로 이 분노를 어떻게 바꿔나가느냐. 즉, 범죄자가 증오하는 사람과 비슷한 외모, 분위기가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강간하는 거죠. 이 분노를 다른 사람하고 바꾸는 거죠. 다른 형태로 바꿔가는 거죠. 분노 치환형. 내가 중학교 때 사랑했던 여자, 전 부인, 그런 취미와 스타일과 외모가 같은 거, 그런 여자를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강간하는 겁니다. 분노, 또 내게 모욕 줬던 자, 나의 명예를 깎아내렸던 자,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일부러 선택을 해서 강간하는 겁니다. 자,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얼굴과 키, 체중, 옷차림새, 몸가짐 등의 여러 면에서 자신의 이전의 분노를 느꼈던 여성, 비슷한 사람을 피해자로 선택하는 경우인데, 특히 유영철이가 자기 집으로 불렀던 여자들, 약간 전부인과 비슷하다. 자기를 버렸던, 자기에게 모욕을 주고 버렸던 전 부인과 약간 비슷한 거 아니냐, 그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노 치환형 범죄 꼭 우리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린아이를 좋아하는 어떤 그 변태, 가학적인 아이들, 특히 소아, 어린아이를 좋아하는 성폭력. 아이들은 힘이 없잖아요. 또 반항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공격함으로써 성적 흥분을 느끼게 된다. 특히 아이들을 때려가며 폭력적이고 학대를 해서 성행위를 하는 거죠. 뭐 협박하는 걸 죽인다, 때린다, 묶어놓는다.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아규호형 성폭력도 많이 생깁니다. 우리 실종 사건에 보면 아이들도 많이 없어졌고요. 일부 성폭력으로 장애를 입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조두순 사건도 그렇고 고착화된 소아기호증 환자, 퇴행성 소아기호증, 공격적인 소아기호증 환자가 있습니다. 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르는 범죄들입니다. 자, 아까 음락형 표현 썼죠? 음락형. 특히 연쇄 음락 살인자 중에 강간으로 피해자에 대한 완벽한 통제를 바탕으로 가학적인 쾌락을 즐기는 자들인데요. 그 피해자를 완벽한 통제, 죽이겠다 하면서 가학적인 쾌락을 가하는
잔인한 강간범, 살인범이죠. FBI가 분석한 음락형 범행의 특징은 성적인 만족을 위해 상당 기간 동안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피해자를 선택합니다. 선택. 음락형. 유심히 보고 있다가 선택을 합니다. 또 하나, 강간 현장도 매우 기괴하다. 기괴. 정상적인 성행위가 아니라 판이하게 다릅니다. 판이하게 다르다. 음락형. 또 강간, 짐승과 강간, 개간 하면서 성기 훼손에 지나치게 심합니다. 성기 훼손. 그 성기에 이물질을 넣거나 우산을 꽂거나 그런 그 잔인한 이 가학적 이건 음락형이다. 음락. 해서는 안 될 형.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강간범입니다. 또 하나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찌르고 쾌감을 느끼고요. 목을 잘라서 그 시체에다 성행위를 하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의 가학적인 그런 성행위, 음락형 이런 잔인한 범죄자들도 있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칸트는 성범죄자를 유형화했는데요. 특히 범행 현장에서 행동, 폭력의 정도를 가지고 했고 거기에 보면 이 정도에 따라서 인신공격적인 폭력, 물리적인 폭력, 성적인 폭력, 뭐 당연히 그건 들어가겠죠. 또 당연히 들어가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봐야 될 거는 칸트의 경우에는 인신공격적이다. 약간 인신공격적인 성향이 많다. 여기가 좀 특별하죠. 그죠? 인신공격적인 부분. 자, 성범죄자의 4가지 유형을 했는데요. 적대적이고 통제 유형이고 도구적, 도구로 쓰고 관계지향적 유형이 있죠. 관계, 좀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도구적으로 통제, 적대적 유형을 4가지로 했다. 자, 관계지향적은 뭐냐?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관계란 거는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그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피해자에 대한 칭찬과 피해자에 대한 서로 얼굴이 아는 사이 관계. 뭐 데이트 간가? 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피해자의 신분을 알아내기 위한 세부 사항을 확인하죠. 이름이 뭐지? 잡아놓고 너 가족 관계는? 엄마는 뭐해? 너 하는 일이 뭐지? 알아보는 거죠. 피해자에 대해서 구강성교를 요구합니다. 구강성교. 그리고 사랑을 좀 다오. 키스를 요구합니다. 자, 강간범이 끌려왔는데 구강성교라든지 키스가 가능할까요? 얼마나 본인은 무섭겠어요. 그죠? 이런 관계지향적 유형이 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 중 성폭력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가. 성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유형, 무형의 강제력 행사다. 나. 동성 간에 이루어지는 어느 일방의 성적 자기 결정의 침해다. 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행위로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라. 성폭력은 법적 개념에서 규정된 성폭력으로만 파악해야 한다. 답이 나왔죠, 그죠? 볼까요? 자, 라번에 보면
성폭력으로만, 그죠? 원래 성폭력 개념은 그 법적 개념에서 규정됐고요. 성폭력 유형 외에 음란 전화라든지 성적 희롱, 욕설, 가벼운 추행, 그리고 남성이 여성을 통제하기 위한 그 밖의 행위들과 아내 강간 등도 성폭력의 범주에 놓고 있습니다. 이런 각각의 유형을 분리하여 파악하는 게 아니라 여러 형태의 성폭력을 서로 연결해서 연속선상에서 파악해야 되겠죠? 자, 다음 볼까요? 칸트가 분석한 성범죄자 유형. 다음과 같은 행동이 나타나는 유형인데 피해자에 대한 칭찬과 피해자의 면식 관계를 암시하고요. 피해자의 신분을 알아내기 위해 세부 사항을 확인하고 피해자에 대한 구강성교,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겠죠. 가 관계지향적 유형, 나 통제 유형, 다 적대적 유형, 라 도구적 유형. 자, 쉽죠, 그죠? 정답은 관계지향적 유형입니다. 그 칸트는 성범죄자의 범죄 현장의 행동 요소와 폭력의 정도를 토대로 인신공격적 폭력, 물리적, 성적인 폭력 따라서 성범죄 유형을 4가지로 나눴는데요. 그것이 바로 적대적이냐, 통제 유형이냐, 도구적이냐, 관계지향적 유형이냐. 그래서 위에 보기는 관계지향적 유형이겠죠. 자, 연쇄 성폭력의 유형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가 남성성을 재확인시킨다. 나 사이코패스형이다. 다 분노 치환형이다. 라 유혹하는 형이다. 정답은 유혹형. 유혹형은 일반적으로 성폭력 원인에 대한 학설이죠. 하지만 연쇄폭력은 남성성을 재확인하고 사이코패스, 분노 치환형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유형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약 정리 한번 해볼까요? 성범죄자의 범죄 심리에는 남성 성재확인형, 사이코패스형, 강간충동형, 강간충동형은 충돌 조절 장애를 갖고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분노 치환형, 과거에 자기를 증오했던 사람하고 비슷한 외모나 분위기가 있다면 선택해서 강간하는 거죠. 소아기호형, 아이들 공격하는 거, 성적 흥분을 느끼게 되죠. 범죄 심리에 보면 음락형은 아주 잔인하다고 그랬죠. 세심하게 피해자를 선택하고 강간 현장이 아주 기괴하다. 기괴. 강간 현장이 아주 기괴하다. 판이하게 다르다. 이렇게 음락형은 위험한 강간범이다. 형태다. 칸트는 성범죄 유형을 4가지로 이용하였는데요. 그 중에 적대적이고 통제, 도구적, 관계지향적 유형이다. 관계지향적 유형은 상대방에게 키스를 하거나 구강성교를 요구하거나 또 상대방의 신분을 세심하게 파악하거나 면식관계를 암시하겠죠. 그래서 관계지향적 유형은 꼭 우리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